오늘 미국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유럽도 어제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이건 사실 자주 합니다. 어떤 생각을 자주 하냐면 주식시장이 매일 오르내림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크게 놓고 보면 주식시장은 사실 단순한데요. 어떤 아주 근저에 흐르는 무엇인가 때문에 추세가 결정되고 그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소소한 일들, 어떤 이슈들 때문에 변동성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추세를 형성하는 건 경기 사이클입니다. 그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주식시장은 움직입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물론 그렇지 않은 패턴을 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2011년도 8월달 이후부터 움직였던 그런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경기 확장 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개걸음을 쳤었거든요. 최소한 경기 사이클이 확장 국면에 있으면 내려가는 정도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사실 정리를 다시 하면. 하지만 대부분은 경기 사이클 확장 국면에 주식시장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야기돼요. 올라가는 추세선상에. 그게 뭐 예를 들면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됐다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다는 둥, 혹은 뭐 추구 전략이 어떻게 됐다는 둥,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주로 움직여요. 큰 변이들이.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기 사이클이 어떤 움직임이냐,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가 그 경기 선행지수를 보여드렸잖아요. OECD 쪽에 국가별 선행지수로 괜찮은 상황으로 계속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크게 붕괴될 위험성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변동성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들은 많이 나왔다가 이제 살짝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지는 그런 패턴들로 보이고 있고 델타 변이 나왔다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델타 변이가 이제 정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미 델타 변이도 시장에서 약간 위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도 사실 위력이 다 됐다고 봐야 되고 이제 테이퍼링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테이퍼링이 올 하반기에 되던 뭐 내년 상반기에 되던 이미 시장에는 테이퍼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그것도 점차 그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 시작이 될 때는 이미 시장에는 이미 다 반영이 돼서 큰 반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그 금리 동향과 관련된 걸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계속 그런 잔잔한 것들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좀 큰 것, 긴 안목에서 뭔가를 하나 보면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자재 가격이 쭉 내려갔다 반등을 하게 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려갔다가 반등을 했는데, 잘 보시면 최근 추세를 보면 금값하고 구리 가격이 여기 금입니다. 여기 노란 게 금이고요. 고동색이 구리입니다. 빨간색은 코스피 지수고요. 캔들 차트는 S&P 500 지수입니다. 검은색 차트가 유가예요. 밑에 있는 보라색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긴 안목에서 놓고 보면 구리 가격하고 금 가격은 고점 부근을 넘거나 고점 부분을 터치하고 조정 국면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가 최근 고점은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경기 사이클이 가장 그나마 끝까지 좋았었던 2018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정점을 치고 조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무엇인가 급격히 내려갔던 가격 조정이 기대치를 갖고 밀고 올라왔는데, 금이 가장 먼저 작년 8월 달에 정점을 치고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가 올 5월 달, 4월 달에 정점을 치고 조정받기 시작했고, 이제 유가가 6월 달에 조정을 받고 정점을 치고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조정을 안 받고 있는 게 지금 주식시장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일정 부분 이제 올라가서 최근에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조정 정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덜하고, 향후의 조정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S&P 500 지수가 가장 조정이 지금 없죠. 미국 지수가 가장 조정이 없다고 보면 돼요. 물론 닥스는 요거 보면 좀 나스닥 지수는 요거보다 좀 다르죠. 변동성이 좀 더 컸었고, 저희 나라하고 좀 비슷한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조정이 언제 일어나도 사실 크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조정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만 유독 다른 것들이 조정받고 있는 과정 중에 특혜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일봉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봉으로 바꿨는데 보시면
이 유가도 일정 부분 계속 아래 패턴으로 내려가고 있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 구리 가격도 보시면 일정 부분 반등을 하지만 저점이 낮아지면서 추세적으로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금 가격은 뭐 여지없이 세게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15% 전후에 급격한 조정을 야기한다고 해도 지금으로선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상황으로 놓고 보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확실시되는 그런 시기가 눈앞에 보이는, 아주 긴 기간이면 그로부터 한 1년 전부터 주식시장은 조정받을 수도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6, 7개월 전에 정점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 밀고 올라왔던 그 주식시장이 정점을 치면서 성과를 못 내는 상황을 보여도 특별히 주식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세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포지션 확대를 하기보다는, 포지션 확대가 아니고 정지를 하거나 혹은 약간 포지션이 클 때는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급격한 조정에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배트를 짧게 잡고 주식을 투자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 온 거죠. 상승 탄력은 떨어지고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게 내가 잘못 사면 이게 바닥이 아닌 위에서 사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더 빠진 상황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배트를 짧게 잡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투자하면 향후 1년 뒤 혹은 2년 뒤에 팔겠다라고 하는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될 시기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자산으로 넘어가도 크게 단기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잡을 수는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먼저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환율을 좀 보겠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캔들 차트가 이 보라색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보면 추세는 굉장히 비슷해요. 보시면 달러 인덱스하고. 근데 달러 인덱스 일단 수준을 보면, 여기가 이 파란색 라인이 달러 인덱스 현재 가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급격히 올라왔던 노이즈를 제거하면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상단 여기에서 하단은 여기까지 움직이는 중앙점 수준 정도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현재 가치는 과거 역사상 변동성 가치의 한 중간값 정도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보시면 이제 한 번 튀고, 두 번 튀고, 세 번 튀고, 여기 추세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갔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이 시기는 IMF 때고요. 이거는 IT 버블 붕괴, 요거는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 수축 국면이 빠졌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 통화치가 폭락하는 상황을 보인 거고, 요 시기를 보면 상대적으로 추세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달러 인덱스가 단기적으로 이게 오른 정도를 넘어 쭉 올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쭉 올라왔는데, 요 시기가 지금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여기 보시면 이 저점에서 같이 맞물려서 올려놨는데, 이게 달러 인덱스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진 않았다는 걸 일단 눈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요 시기가 2014년도 중반 한 6월 정도부터 이게 급격히 친 데가 2015년도 3월까지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이미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들이 쏟아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추세적으로 얘를 밀어올린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장기적으로 저금리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가치가 올라갔던 때입니다. 지금 달러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얘가 이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해하셔야 될 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정도가 달러 인덱스가 거의 20% 정도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도 환율 기준 환율로 놓고 보면 한 20% 약간 못 올랐습니다. 사실 올라가는 정도가. 예, 우리나라 한 20% 올랐고, 달러 인덱스는 24% 올랐네요. 하지만 매매 관련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 정도 오른 수익률 한 18% 전후 정도, 진짜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고점에서 팔았다면 그 정도 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포지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상황에서 이 올라가는 정도의 갭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투자해봐야 환율 같은 경우는 크게 먹을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늘려볼까요? 예,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정도가 이 정도인데, 네, 이 정도 올라가겠죠?
얘가 고점이죠. 일봉으로 하니까 길어지네요. 예. 이 정도 수준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경기 수축에 대한 우려성 때문에 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갈 겁니다. 이 정도 올라가는 수준이 한 99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재 달러 인덱스가 93달러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폭이 한 5,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화 예금을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이 작년 하반기에 외화 예금을 좀 했다 하더라도 그때서부터 먹을 수준이 한 10% 정도 될 겁니다. 89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99달러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이것도 역시 결과적으로는 수수료 같은 것들 제외하게 내면 한 7, 8% 정도의 이익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 이걸 안 하고 주식이 조정받을 때 주식을 지수로 떠받쳐 치고 나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마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외화예금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매집하는 것들이 의미는 있겠으나 효용성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주식보다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조정받을 때 지수를 떠받치는 게 오히려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투자 매력도가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화예금을 지금 하는 게 과연 매력적인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건 괜찮겠지만 예를 들면 외국 주식을 계속 매집을 하거나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근데 그것도 사실 주식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외화를 매집해서 달러를 사서 그걸 들고 있다가 조정 국면에 달러 표시 주식을 사는 게 나은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식 얘기를 잠깐 더 하겠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가끔 계속 제가 주식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NC소프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제 NC소프트가 15%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외국인이 안 하던 행위를 했는데 그 안 한 정도가 너무 세가지고 여기 보시면 33만 주를 들이부었거든요. 거기에 기관들이 18만 주를 들이부어가지고 거의 50만 주가 넘는 주식을 하룻밤에 쏟아져 냈어요. 하루에. 근데 문제는 얘를 받아줄 개미가 안 된다는 거죠. 개미가 이걸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거 NC소프트를 예로 들은 가장 이유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가끔 제 강의를 가게 되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건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모든 투자는 사실 투자하기 전에 위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자하기 전에 위험 관리를 한다는 뜻은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주식이 어떤 기업인지 잘 분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동산을 사려면 그 부동산 매물이 어떤 것인지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걸 분석한 이후에 실제로 내가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예측했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초에 들어갈 때 매집하는 규모도 알게 되고요. 내가 이거를 몇 번 나눠서 매수할까? 한꺼번에 매수를 들어갈까도 결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갑자기 이게 어제 뉴스 보도를 보면 여기 보시면 불소2를 출시했는데 출시하고 나서 폭락됐거든요. 주가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신작 출시하고 나서 이렇게 대규모로 폭락하는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주식을 내가 들고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다른 비교치로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측하지 않은 것만큼 쭉쭉 밀려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밀려 내려온 정도에서 누군가 떠받쳐주는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고, 얘도 사실 추세적으로 NC소프트처럼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없느냐? 아닙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만 말씀드렸죠. 이 애를 들고 있는 게 좋긴 한데 어느 정도 들고 있느냐가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듯이 내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들고 있냐에 대한 문제가 먼저 있고, 두 번째 또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는 주식이냐라고 하는 문제점도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항상 주식을 먼저 분석할 때 항상 장기 차트를 먼저 봐라. 그래서 월봉을 보면 이렇게 월봉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월봉 보시면 움직이다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이건 삼성전자 초기고 우리나라 IMF에 임박한 그 시기 연저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로 보시면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계속 탄력을 받고 올라가죠. 이거 반도체 사이클이 있는 산업인데다가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보게 되면 이 추세 움직임이 어떤 얘도 분명히 이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를 반복하고 있긴 한데 얘가 사이클이 있는 기업이냐? 얘는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조정받은 시기에 NC소프트를 안 들고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도 한번 찍어보면 이걸 이미 들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될까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고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매력도가 있다는 얘기는 향후에 이게 떠받쳐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최소한. 그리고 이게 32% 고점 대비 32% 떨어졌으면 얘가 33% 떨어지면 이 바닥에서 다시 고점에 갔을 때 50%의 수익률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대박을 터뜨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한 2, 3년 안에 얘가 다시 고점까지만 가면 50%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 고점 대비 한 23% 빠졌는데 얘가 한 번 더 세게 밀리면 얘를 사가지고 오랫동안 2, 3년 동안 들고 있으면 얘가 다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NC소프트는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사전에 투자하기 전에 한 번씩은 고민을 해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답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사전에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대부분은 다 사전에 주식을 통해서 얼마나 먹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에 대한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그리고 들어갔다가 왜냐면 이제 주변에 그런 것들을 주로 고르는 게 좋을 거라고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때 진짜 내가 예측하지 않은 어떤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얘가 세게 붕괴가 되면 그때 얘를 잡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들고 돈을 먹겠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되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래 이런 정도 주식이라면 이게 굉장히 많이 빠지면 얘를 사러 물고 누군가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주식일 경우에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주식은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개별 주식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빔저라고 하는 것들로 말씀도 드렸고 복잡한 얘기들을 드렸었죠.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 투자는 지수 투자가 아니라면 투자 전에 반드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고 개별 기업, 산업 사이클, 그 다음에 장기적인 추세선 상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가치 배수까지 올라왔느냐. 가치 배수 얘기하니까 가치 배수를 잠깐 보면 NC소프트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NC소프트가 직전에 있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올라와서 움직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보라색 밴드 안에 있다가 노란색 밴드로 올라가서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보라색 밴드 정도 수준이 다였어요. 예전에 보면 여기 밑에서 보시면 PBR 배수가 한 1.67배, 2.76이죠. 올해 말로 기준으로. 과거에 13배, 올해 말 기준 12배니까 직전 연도, 그러니까 19년도하고 21년도를 빼고 나면 이 사이클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는 건 삼성전자나 NC소프트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가치 배수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얘가 세게 밀렸을 때 이 기업에 대해서 다른 투자자들, 나 말고 다른 투자자들이 얘에 대한 선호도가 어떤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물음표를 찍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공할 수 있는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할 때 내가 얼마나 먹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그 물타기를 할 거야? 아니면 그냥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갈 거야? 아니면 손절을 칠 거야? 이런 것들도 사전에 사실 고민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매입 비중도 조정을 해야 되고 보유 기간도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좀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